어디에나 존재하는 동네 이름 중앙동. 이름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앙동은 도시의 정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산의 중앙동도 지리적으로 중앙은 아니지만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도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군산선이 지나가던 과거 중앙동은 화려한 번화가였는데요. 하지만 군산선과 함께 화려한 시절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군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동에 피어오르는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른 새벽 시장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서국자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셨네. 이런 무차 하나 주고. 분주하고 활기찬 새벽 시장. 서국자 씨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시장에 다니고 있다는데요. 이 커피 타는 손놀림이 달인 수준이네요. 서국자 씨가 이렇게 매일 새벽 시장에 나와 커피를 판매하는 거는 새벽 시장에 모여드는 손님들이 가장 많아서라고 합니다. 새벽 시장은 서국자 씨에게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 28년? 여기 도착이 3시 50분. 그때도 이 장사꾼들이 다 나오니까. 시골 아줌마들하고 가게 문을 다 여니까 그 일찍 나와요. 서국자 씨 외에도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많은 상인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활기차 보이는데요. 1930년대의 생활상을 그린 소설 탕류에도 등장하는 역전 새벽 시장은 성산, 대야, 인피 등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보따리에 이고 온 장사꾼들이 군산역 주변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새벽 시장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아침에 사라진다고 해서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역전 종합시장 주변 도로부터 주차장 골목까지 수백 미터의 규모를 자랑하며 농산물과 수산물, 첨가물과 잡화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활기찬 시장입니다. 새벽 시장이 끝나면 서국자 씨는 이곳에 있는 신형 찻집에서 다음 장사를 시작합니다. 서국자 씨, 장사 안 하고 뭘 그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아무래도 손님이 많으면은 자연적으로 기운도 나고 막 그런데 여기 오면은 내가 이제 탁 쳐져버려 이제. 그런 게 일찍 들어가고 그렇지. 아직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가게에 누워 결국 잠을 청하고 있는 서국자 씨. 비단 서국자 씨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다른 상인들 역시 활기를 잃고 곳곳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군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번화했던 과거 중앙동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군산은 우리가 그 지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옥구는 북면에 속했죠. 옥구라는 그 지명이 그 묘칼 옥자에 도랑구자거든요. 이것은 도랑이 많고 물이 많다는 얘기죠. 내천이 많고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업 그리고 수산물, 농수산물이 풍부했다는 얘기가 그런 지명에서 드러나고 고려시대 그 진성창이 여기 지금 성산에 있었고 또 조선시대 때는 군산창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해상 방어를 전담한 군산친이 또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군사적으로나 물류 유통이라든가 또 상업지역 이런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899년
군산은 항구의 문을 열었고 1900년에는 군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직항로가 개설됐습니다. 이후 군산에서 전주까지 오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가 생겼고 군산선이 개통을 하면서 군산은 더욱 번화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웅성거렸거든요. 강아지들도 1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만큼 흥청망청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화려한 근대 도시였던 군산. 그중에서도 특히 군산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중앙동은 더욱 번화한 곳이었는데요. 중앙동에는 소학원본, 명월관 등 군산을 대표하는 번화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로, 바다로 이 강을 통해서 물류 유통이 되다가 이게 철도와 이 육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쪽 육지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육로와 수로가 맞닿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중앙동 이 근방에는 여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외지인들이 여기에 많이 왔었다는 얘기가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1931년에 그 장제시장이 일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공설시장 이 시장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굉장히 이쪽 상권이 더군다나 명월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소학원본하고는 불과 한 2, 3분 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거, 지금으로 말하면 택시 회사죠.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의 중앙동 주민센터, 그 앞에 이쪽 길이 옛날에 카페 거리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쪽 중앙동이 상권이 얼마나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번화하고 화려한 시절을 보낸 중앙동.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사람들 발길이 뜸해질 만큼 상권이 많이 쇠락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2019년부터 지금 과반 인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 불균형의 문제 또는 격차의 문제. 아쉬운 점은 이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기면서 신도시를 다 만들어 옮겼어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의 그 신도시들 가까이 있는 중소도시들 원도심은 텅텅 비어 있는데 논밭을 신도시로 바꾸니까 보상가가 풀려서 이 돈이 대부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기 자본으로 가고 이제 지금은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여기는 찼지만 거기를 채우느라 가까이 있는 원도심은 더 비게 되고. 중앙동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인 신영시장은 중앙상가와 군산공설시장 앞에 새롭게 형성된 구시장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탄생한 전통시장입니다. 긴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상인들끼리 사이는 매우 돈독한데요. 하지만 대형 마트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데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져간 다른 전통시장과는 달리 신영시장은 변화를 시도해 끝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를 시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원래 노점상들이 모여 만들어진 시장이라 이 시설이 따로 없었는데요. 옛날에는 다 쓰러져갔지. 비도 새고 겨울에는 눈도 맞고 여름에 비 맞고 우산 쓰고. 엄청 추웠어요. 나는 처음에 시장 나와갖고 나는 시장이 이렇게 춘지는 처음 봤어. 두 번째는 경비등 설치입니다. 경비등은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이라 더욱 위생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죠. 세 번째는 수산물 판매가 많은 신영시장을 위해 꼭 필요한 친환경 생선 건조장인데요. 친환경 생선 건조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도 도시재생 사업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계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이 아무래도 수산물이 유명한 곳인데 뭐 박대라든가 뭐 조개 같은 여러 가지 건어물들이 아무래도 판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전 자연 건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위생적인 것들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최고로 좋은 친환경 생선 건조장을 만들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상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생선을 이미 굽습니다. 구워서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냉동 상태로 전국 어디든지 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선도 지역은 월명동 일대에서 시작했고 거기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중앙동 도시재생 그리고 청년주택 등 다양한 지금 변화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산의 변화의 모습이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 생선 건조장은 군산 앞바다의 해풍을 활용해 자연 건조가 가능하고 벌레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수산물을 건조할 수 있어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벌레들 뭐 이런 것들 다 오는 거 감수하고 그냥 건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말 친환경으로 건조하니까 소비자도 좋고 여기서 건조하고 있는 상인들도 좋죠. 신용시장 안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입니다. 일단 우리 신영시장에서 현재 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인들 위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주로 이제 박대 그리고 이제 방건조 오징어를 이제 저희는 이제 숯불에 직접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저희도 다 똑같이 판매해요. 신영시장의 주력 상품은 군산하면 떠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박대를 비롯해 우럭, 고등어, 간제비, 조기 등의 수산물인데요.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축제다 보니까 저희를 알리고자 마진 많이 남기지 않고 같이 즐기면서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군산 수제 맥주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행사에서 물건을 샀던 고객들이 단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각자 다 본업이 있고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협동조합 하면서 바이오지 농원에서 이런 교육이나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포장지라든가 그런 거 하러 다닐 때 왜냐하면 저 또한 본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또 매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죠. 신영시장 상인들 모두가 더 나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점포마다 가게 주인의 사진과 전화번호는 물론 원산지 이름까지 공개해 제품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사동 상인분들께서는 지금 오셔서 삼계탕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상인들 간의 따뜻한 노력 덕분에 시장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우리 연하이 남자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게 왜 눈치가 없으셨어? 연상 누나 속 터지게. 전통을 지키며 변화를 받아들인 신영시장보다 더욱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국밥거리 상인들인데요. 일제강점기 이곳은 약단지를 비롯해 김치떡, 대형 항아리 등 다양한 모양의 토기들을 쌓아놓거나 펼쳐놓는 옹기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국밥집 거리는 아니었죠. 옹기전이 살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밥집이 하나씩 들어선 것이죠. 일제강점기부터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거기에 옹기전이 있을 적에는 거기까지 배가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일명 요즘 샌드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줄기 따라서 옹기전 가게들이 거기에 한 몇십 군데가 있었거든요. 여기 옹기 그릇을 싣고 오고 가고 이 거래처가 이 근방만 닿는 게 아니라 저쪽 부안 쪽에서 이쪽 남도 줄포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오고 간 그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에 보입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밥거리는 세느강변으로 불리며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가게와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게 됐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죠. 전과 달리 거리 전체가 새 단장을 해서 깔끔해진 국밥거리. 전보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위생이 가장 문제였기도 했고 또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 가진 청결하지 못한 환경 등등을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밀집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국밥거리는 저희 사업단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지금 한 24년? 그 정도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 부산물을 가게 앞에서 다 작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지저분하고 그런 게 좀 있었고, 터는 그대로예요. 터는 그대로고, 앞에 앞면, 간판 이런 게 좀 정리가 많이 되어 있죠. 깔끔한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밥.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예전에 비해 국밥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양해져서 맛도 업그레이드 됐다네요. 골목에 우리 이 상인들이 전부 다 같이 조합원으로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을 거기 손질 다 해서 삶아서 그렇게 가져와요. 공급을 받아요.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손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하네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 국밥값은 지금 8,000원짜리 국밥이 어디 있어요. 국수도 7,000원인가 8,000원인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이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보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따뜻한 정은 2배로 이렇게 인간미는 남겨두고 새로운 변화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밥거리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세느강변 국밥거리의 전통은 이대로 200년, 300년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밥거리 상인들보다 좀 더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 공설시장의 상인들인데요. 얼핏 보기에 대형마트처럼 보이는 이곳은 국내 최초 마트형 전통시장이랍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설시장은 일제강점기에 군산역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1918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컸다. 시장의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왜냐하면 장항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이쪽 그 대천 이런 쪽에서도 군산 여기 구시장 쪽으로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시장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거기에 제과점도 있었고요. 그 과자를 만드는 과자 공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 한 10개 정도가 거기 쭉 나란히 있었어요. 그 대장간 골목, 대장간을 지나가면은 이제 어시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구시장이 얼마나 컸는가. 공설시장은 1970년에 1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됐고 1981년에 2층으로 증축이 되면서 대규모 종합시장이 됐는데요. 이후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012년에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됐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화의 시도였죠. 골목 자체도 좁고 춥고 컴컴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신축을 한다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라 했어요. 아, 나는 그런 데서 장사를 했어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할 때는 장을 보러 와도 비 안 맞고 쾌적하고 시원한 데서 들어서 장을 봐가기를 바라고 내가 이걸 신청을 매일부터 했지. 이렇게만 안 생기면 괜찮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올라와서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호환하고 따뜻하고 좋잖아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등 대형 마트의 장점은 모두 갖추고 거기에 전통시장의 매력까지 더한 공설시장. 공설시장의 상인 회장인 강숙자 씨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가 봤는데요. 우리 집 애기 아빠가 이왕이면 성실로 하라고. 제가 영업하는 거는 지금 그게 24, 5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옛날 기존의 마인드를 그 전에 장사하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공설시장 건물 전체가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시장 상인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대박수산입니다. 대박수산은 3대에 걸쳐 이어내려오고 있는 점포인데요. 여기 새 건물 들어와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장사가 잘 되셨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모르고 저도 시작을 했죠. 40년 넘고 50년 돼가요. 옛날에는 다 쓰러져 갔지. 비도 새고 더웠고 막 여름에 여기다 얼음주머니 이고 안 있었어. 그렇게 장사했어.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진공포장도 저희가 먼저 시도를 했었고 뭐 쇼케이스나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강박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었고 포장 종류도 저희가 좀 소포장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질하는 물건들도 소비자가 가져가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게 손질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 리모델링 전부터 건어물 장사를 시작해 수산물로 확대하고 3대째 이르러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대박수산. 과연 어떤 도전일까요? 아무래도 집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수산물을 계속 장사를 해왔고 보고 자란 게 이거라서 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저희 나이대에 맞는 제품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국물 요리를 할 때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고체화시켜서 육수에 풀어지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공장 측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같이 소상공인들한테 돌릴 수 있게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이런 것 갖고 탄 안 하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작기도 그래. 우리 애기는 와서 헤어주고 진공 내가 바쁠 때는 진공도 헤어주고. 처음에는 좀 말리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쪽이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아들이 그런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되게 반겼어요.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트렌드상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이제 경쟁 구조를 대기업층으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개성이 담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그 목적이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에 이어 온라인 판매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대박수산. 그런 얘기하는데요. 아직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의 노력 덕분에 3대를 넘어 4대, 5대까지도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공설시장 2층에는 물랑루즈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몰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점포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정식 오픈을 한 군산 꽁보리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갑을 넘긴 노인들이랍니다. 청년몰에 노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오픈할 수 있었던 특별한 그 이유가 있다는데요. 군산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시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그리고 고유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에는 정성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증도 걸리고 답답하고 시간도 안 가는데 나와서 일하니까
활력소가 생기고 재미도 나고 돈도 벌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좋잖아요. 여러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되찾은 노인들의 감사와 정성이 담긴 군산 꽁보리밥.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비빔밥처럼 보이지만은 이 비빔밥에는 또 특별함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군산형 노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군산 꽁보리를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군산 지역 특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산 꽁보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 메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흰 찰쌀 보리로 만든 이 비빔밥은 인기가 꽤 많다고 하네요. 식사 나왔습니다. 저희 메뉴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리 비빔밥 하나랑 보리 비빔밥 정식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좀 판매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노인 일자리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체력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고 찾는 고객분들에게도 적절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저에게는 딱 100인분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100인분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이 군산 꽁보리 이 메뉴를 선정을 할 때 여기 지역 상권을 조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보리밥을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지 먼저는 조사를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또 여기에 상인들과의 마찰 없이 이곳에 들어와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한 개만 더 주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군산 꽁보리.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점포는 군산 꽁보리 외에 또 있습니다. 바로 커피 밥공작소인데요. 공설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커피 밥공작소에서는 환경을 위한 아주 특별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커피 연필과 커피 화분 등을 이제 만드시고 판매하는 사업단입니다.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전부 다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채용이 되어 있고 화분부터 시작해 점토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모두 커피박을 활용해 만들어졌다는데요. 커피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토를 만들어요. 만들어진 점토가 아이들 또 친환경 교육용 소재로 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육용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환경을 또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좀 그러한 인식들을 좀 많이 심어주고자 친환경 교육용 소재로서 이 재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권 살리기는 물론 상인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상인들의 노력 덕분에 중앙동의 상권은 조금씩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선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고 컴퍼니인데요. 올리고 컴퍼니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수많은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전통시장에 이제 고령이나 영세인 소상공인분들은 민족의 이런 높은 수수료라든지 배달의 명수에서 본인들이 뭘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는 그런 어려움들 더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또 계속 눈에 띄다 보니까 그 연속선에서 시장 상인분들도 팔아야겠다. 근데 너무 많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런 문턱 낮추는 데를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상인분들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과 친숙하지 않은 고령화된 시장 상인들에게 올리고 컴퍼니에서 만든 배달 앱은 상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역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앱이 개발되고 아까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또 되고 있고 또 하나 상품의 개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골목 상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의 변화를 이끈 또 다른 원동력은 바로 재활용입니다. 대체 무엇을 재활용했냐고요? 바로 건물인데요. 세관 건물이라든가 18은행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은행 법원 관사라든가 남선전기 대한통운 지점장 사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 불과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70여 채가 분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통계로. 중앙동에는 1930년대를 전후에 형성된 일본식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의 아픈 상흔으로 볼 수 있지만은 중앙동 상인들은 이를 상흔으로만 여기지 않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재로 적극 활용을 했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과의 시간인데요. 중앙동의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개조해 새롭게 변신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100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있으면서 확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르네상스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런 공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리모델링 후 이곳은 밝고 포근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공간이 1930년에 딱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를 보니까. 근데 얼추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인데 그 나무가 그때부터 100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지켜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모과나무가 지켜봤던 그 시선과 이 공간을 그 모과의 시간을 빌려 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모과의 시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의 사랑스러운 모과의 시간이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되게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봤을 때랑 또 뜯어보니 또 이런 없던 기둥도 생기게 되고 뭐 위험한 것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구조도 조금 변경해야 됐고 그래서 다시 또 변경되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집에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설계되면도 저희가 사실 막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철거했을 때 시공해 주셨던 소장님도 깜짝 놀란 게 석가래가 이어지는 부분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라도 다시 이음새를 억지로 넣고 고정시키고 그런 작업들까지 원래는 예상이 없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각관 작업, H빔 작업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안전하게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저희도 잠 못 자고 소장님도 잠 못 자고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모과의 시간 정말 아늑하고 품이 있어 보이죠. 처음에 연애를 할 때부터 여행하는 걸 좋아했고 각 지역마다 숙소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 굉장히 그 여행의 질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도 조그맣게 우리가 준비를 하나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저희도 손님들이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 속에서 반갑고 설레는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지길 바란다는 주인 부부의 진심이 모과의 시간을 찾는 손님들이 또 오게 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력을 얻은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새우랑 소바랑인데요. 대일반점이라고 이 동네에 이제 유명한 그 짬뽕집이 있었어요. 짬뽕집이고 개모임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이 사랑방처럼 이렇게 애용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에 들어섰던 대일반점은 짬뽕의 달인 주방장들이 여럿 거쳐가면서 짬뽕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었습니다. 음식이 발달하려면 이 세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다와 산과 그리고 부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군산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이 많고 개천이 많습니다. 민물도 많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다 발달하지 않았나. 1925년인가요? 이때에 보면은 100몇 사람이 가입을 해 있어요. 음식점 조합에. 예전 대일반점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이곳. 오랜 세월을 거친 건물이고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거의 폐가 수준이었죠. 폐가에 가까웠던 대일반점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활기찬 모습으로 변신했는데요. 가게 이름처럼 이곳의 주요 메뉴는 메밀소바입니다. 이곳 사장님은 누구보다 메밀의 진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양념장인데 1년에 한 번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내년에 가는 거야. 숙성시켜가지고. 제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순메밀을 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돌아보면은 30% 미만 메밀 함량이 전분하고 밀가루가 섞여요. 대부분. 근데 1급 요리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80%. 100% 메밀 함량을 넣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뚝뚝 끊어지는 것도 있고 그 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을 최대한 쫄깃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죠. 진심과 정성으로 탄생한 메밀소바. 누군가한테 장사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꽤 오랜 시간 힘든 말 없이 꾸준히 해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리스펙하고 싶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죠. 레트로한 느낌도 살리면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을 한 점포가 있는데요. 바로 이른 아침 커피 공장입니다. 이곳은 원래 대창철강이라는 철강 회사가 있던 건물이었는데요. 겉모습은 예전 건물과 비슷해 보여도 내부는 훨씬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입니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에 예전 공장 느낌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외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기둥부터 해가지고 이 낡은 간판들 그리고 안에 이런 뭐 황토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살리고 싶었고 특히 천장도 최대한 살리고는 싶었습니다. 공간에 딱 단절된다기보다는 여기 찾으신 분들이 로스팅하는 모습도 보고 오픈형으로 하되 손님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이게 조금 더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곳곳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들은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로스팅 공장에서 커피 로스팅하는 모습을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게다가 이름에도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데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커피에 대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아침, 오후, 저녁, 뭐 새벽, 늦은 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그 제품을 한번 만들고 싶었고, 그거에 따라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게끔 뭐 예를 들어서 뭐 늦은 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거운 바디 뭐 이런 느낌의 커피를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른 아침 커피 공장이라는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됐어요. 외지 사람이긴 한데 저희가 군산에 터 잡은 지도 7년, 8년 정도 됐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한 5,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둘이 시작할 때는 진짜 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군산 오식도동 구내식당 그 조그만 자리에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니까 공장 이전 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이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게 돼서 흔히들 워라밸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찾고 싶었었거든요. 대기업의 계열사를 다녀도 워라밸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내 장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이 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하려고 해도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와 같은 또래들이 적은 군산 지역에서는 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이미 로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또는 대도시에서 창업을 하면 내가 번 돈을 대부분 집값이나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다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로컬에 가면, 지방의 중소도시에 가보면 뭐 100평 정도 되는 이런 큰 공간도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은 어떤 점에서 위기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의미가 담긴 커피가 매력적인 이른 아침 커피 공장. 이것보다 더욱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핫프레스로 거듭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제보스토리 1899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가 산이 있었습니다. 기다랗게 평풍처럼 이 주성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들이 여기에 정박을 하면 굉장히 안전지대가 됐죠. 아마 그 Y자로 째진 어항의 모양새가 제보선창이다. 그게 이제 제일 중론이고요. 보통 등대는 바다에 세워져요. 여기는 금강 하류인데 여기에 등대가 세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등대가 또 있습니다. 강경 쪽에.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 제보선창은 번화했던 만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곳은 일제가 우리나라 쌀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수탈해가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1978년 복개공사 이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한때 번화했던 수협업 한장은 흉물스러운 폐건물이 돼버렸죠. 그런데 2018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되어 변신했습니다. 1층에는 수제 맥주 점포 4곳이 입점해 있는데요. 이곳 수제 맥주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그 옛날 양조장에서 채취한 토착 효모가 있어요. 그 효모를 가지고 군산에서 생산된 보리를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인지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유리를 통해 양조장 안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군산 수제 맥주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울프팩 바이젠이라는 맥주인데요. 일단 라벨을 보시면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8전대를 로고를 리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낸 맥주예요. 그들 역시도 군산 소비의 한 축 중에 하나인데 그 소비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타겟팅을 해서 만들어낸 맥주고, 군산에서 나고 자란 보리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이 맥주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그날까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주 마시기 대결하는 건가요? 나도 한번 마시러 가야지. 군산의 수제 맥주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군산 수제 맥주 앤드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 정말 흥겨워 보이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님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저희가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밀리는 줄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공연의 질도 상당히 좋았고, 음식 부스 역시 많이 늘어서 아무래도 먹거리들이 다양했다라는 평을 듣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술에는 음악과 춤이 환상의 궁합이죠. 맥주와 함께 춤도 즐기고 전국 유명 밴드의 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군산 수제 맥주 앤드 블루스 페스티벌에는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복합문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이 동네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완전 폐허로 남았던 공간들이 숨을 다시 쉬고 있다라는 공간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이 공간이 이어지면서 문화가 지금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재생한다는 일은 그러니까 개발 시대에 우리가 했던 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는 착공, 준공, 끝이에요. 그런데 지역을 살리고 사람이 떠나간 곳에 사람을 초대해서 그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이 일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생애 주기를 돌보는 일이다. 뭐 비유하자면 나무를 하나 우리가 옮겨 심을 때에도 옮겨 심고 뿌리가 잘 내렸는지 자리를 잡았는지 그렇게 해서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지 오래오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지역 창업 정책을 보면 뭐 작게는 1년, 뭐 길어야 3년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관점을 바꾸자. 벽화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죠. 제버스토리 1899는 단지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달바꿈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문화공간과 힐링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힐링숲도 있는데요. 바로 신영시장 옆에 있는 도시재생숲입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있던 폐설러가 사라지면서 탄생한 도시재생숲에는 고가의 특이한 수목들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고 중앙동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농민과 이제 도시민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시골로 갖고 가서 이제 팜파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계획을 잡고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목표는 2년 안에 다 이뤘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왔을 때 둘이 얘기했던 거는 5년 계획을 세웠고 5년 뒤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또 상의하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창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의 핵심은 자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사자들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중장년들을 지방정부와 국가는 오래오래 관심을 갖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역을 좀 더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상생하고 또 우선은 자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정한 재생으로 갈 필요가 있다. 화려한 시절부터 고통의 시간까지 숱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군산 중앙동. 세월의 부침 속에서도 다시금 꿈틀거리며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앙동의 생명력은 어쩌면 긴 세월을 지혜롭게 버텨낸 인내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빛으로 물들어 우리 이제는 다시 내게 Here's my prayer